내 이름은 민양태. 나이는 31살 현재는 일단 소설가 라고 해야 할까? 타다. 탁우 하여간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사실은 백수다. 타다. 탁우 30살에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정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뭐 솔직히 그만큼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놈의 세상에서는 문학 석사학위 같은 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나 보다. 하긴 내가 생각해도 시의 운율과 상징성의 관계성 연구 같은 걸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나. 시의 운율과 상징성의 관계성 연구. 그게 뭐냐고. 뭐긴 내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이었지? 솔직히 지금은 기억도 안 난다. 대학원을 다닐 때는 그토록 애를 써가며 밤잠을 설치고 쓴 소중한 것이었는데. 타다. 결국 지금은 이렇게 우습게도 고등학생들이 득식을 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판타지 소설이나 쓰고 있으니. 판타지 소설이나 쓰려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던 것이었나? 누가 봐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더욱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겠지. 탈칵. 자, 이제 엔터키를 누르고 글을 등록시켰다. 오늘의 연재분은 끝. 정확한 타이밍이다. 주방에 커피 기계가 소리를 내는 걸 보니 아까 넣어놓은 원두 커피가 다 된 것 같다. 자, 이제 천천히 커피 한 잔을 생크림 케이크에 곁들여 우아하게 마시면 되겠지? 한 30분쯤 잡고 그동안 추천이랑 리플이 몇 개나 달릴까? 좋다. 역시 난 모카향이 좋다. 그래서 원두 커피를 살 때는 항상 모카향이 든 것을 고른다. 뭐 솔직히 말하면 원두 커피를 마시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다. 덜컹. 냉장고의 문을 열고 케이크를 찾아본다. 아, 없구나. 왼쪽 문이었던가? 솔직히 처음에는 문짝이 2개 달린 냉장고를 보고 요즘은 이렇게 냉장고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뭐 워낙 덩치가 크니 문을 한 짝으로 만들면 열기에 불편하겠구나 생각되기도 한다. 덜컹. 역시 케이크는 냉장고의 오른쪽 문 안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넣어져 있었다. 주르르르르. 식탁 위에 앉아서 생크림 케이크를 옆에 놓은 후 원두 커피 기계에서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생크림 케이크를 포크로 자른다. 쩝쩝. 꿀꺽. 역시 맛있다. 왠지 생크림 케이크의 조금 느끼한 맛을 커피의 개운한 맛이 중화시켜준다. 정말 완벽한 콤비다. 나는 즐거운 듯이 발을 흔들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나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 부시시한 머리에 종종 난닝구 하는 러닝셔츠를 입고 아래에는 반바지 하나 딸랑 걸친 채 이러고 있으니 왠지 뭔가 언밸런스해 보인다. 띵동. 아, 드디어 가장 언밸런스한 것이 나타났다.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덜컹.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 응과써. 오늘은 약간 늦었네. 아, 오빠 미안. 지난번에 보냈던 디자인들 중에서 클레임 들어온 게 몇 개 있어서 좀 늦었어요. 그래. 무협소설에서 종종 흑단같이 검은 머리결 어쩌고 하는 정말 그런 표현이 쓰고 싶을 정도로 새까맣고 윤기나는 긴 생머리가 허리를 펴며 거실로 들어오는 그녀의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린다. 정말 예쁜 머리카락이다. 아, 오빠. 또 케이크야. 밥을 먹어야죠. 밥. 아, 그냥 이건 간식. 나 참 자꾸 그러면 앞으로는 케이크 같은 건 절대 안 사올 거야. 하하하, 그럼 내가 사오지 뭐.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좀 귀찮다. 아, 정말. 화내는 표정까지도 귀엽다. 셀쭉하게 튀어나온 입술과 살짝 부푼 볼과 치켜뜨는 눈동자는 마치 고양이 같은 느낌이다.
사실 난 강아지는 몰라도 고양이는 싫어하는데. 뭐 어쨌든. 하여간 난 좀 씻어야겠어. 피곤해.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있던 연희의 하얀 손끝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나도 같이 들어갈까? 배 됐네요, 변태 오빠. 혀를 내밀며 귀엽게 짓는 표정. 이럴 때마다 느낀다. 연희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견희. 아니, 그녀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도 부부이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며 그녀는 나의 하나뿐인 와이프니까.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샤워기 소리. 조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퍼지는 수증기와 그녀의 숨결 같은 소리. 나는 마치 이 소리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배경음악처럼 느꼈다. 연희는 오늘 하루 종일 바빴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익숙한 반응을 보였다. 저렇게 욕실 문을 살짝 열어두는 건 나만을 향한 작고 조심스러운 초대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넌 정말 예뻐. 그러자 욕실 안에서 연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오늘 거울 보다가 좀 놀랐잖아. 생각보다 많이 지쳤더라고. 그런데 오빠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 좋아졌어. 나는 웃으며 문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존재가 단지 이 공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얼마 후 연희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욕실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방 안은 그보다 더 부드러운 정적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가 가까워졌고 순간적으로 입술이 닿았다. 키스는 상상 이상으로 달콤했다. 그 열정적이고 긴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반복해서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아닌 눈빛과 손끝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작은 숨결 하나에도 마음이 반응했고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온도로 녹아들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나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 사랑해요.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였다.